7월 9일 뉴스톱10이 뽑은 1위의 주인공은 아마도 단연 이 사람일 겁니다. 밤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반 살 때는 1.75평방이 정원이 5명이에요. 근데 12명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눕질 못하고 누가 소변 보고 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저 의왕으로 가고 나서는 그때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건 호텔이더라. 그 하나 안타까운 건 그 술을 못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그 좋아하던 술을. 애들러서 비꼬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얘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다시 구속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 소식이야 오전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오후부터 새롭게 알려진 얘기를 좀 중심으로 풀어볼까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한 6시간 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 20분 정도 최후 진술 본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은데 여러 그 취재를 종합한 내용들을 보면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한다. 난 고립무원이다. 혼자 싸워야 된다라고 했고 국무위원들조차 살길 찾아 떠났다. 특검이 내놓은 진술 중에 왜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증거인멸의 우려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내가 지금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이 마찬가지로 지금 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무원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 대통령 오늘 새벽에 두 번째로 구속이 됐는데 첫 번째 구속 때와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첫 번째 때는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이나 이런저런 그런 서포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때는 여당이었고 또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계속 지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윤 대통령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추운 겨울날 그 거리를 메웠던 그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변호사들도 거의 다 떠났다. 몇 명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이 변호사들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겁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 혼자서 몇 명의 그 변호사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이게 나는 고립무원이고 혼자 싸워야 되고 약간 이제 재판부 영장 담당 판사에게 이런 호소도 전혀 먹히지 않은 겁니까? 결국은 그 변호사가 과거 호위무사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가장 결정타였던 겁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요. 가장 그 측근이었던 김성훈 그 차장하고 그 경호처 차장하고 강의구 부속실장의 이야기가 바뀌었다.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아주 집요하게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윤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구나. 이렇게 요번에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구속 수감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 말로는 이제 3평 정도고 10제곱미터 정도의 독방. 누울 매트리스가 있고요. TV 있고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관물도 있는데 지금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선풍기도 실제로 이제 본인이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거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장혜윤 변호사님. 경호가 일체 중단이 됐어요. 윤 전 대통령.
왜냐하면 구속 수감된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신병 처리가 교정 당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이 됐을 때 경호처 직원들도 인근 거리에서 뭐 이 대비를 하고 경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파면된 대통령인데다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는 관련 법률상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 만약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이제 수감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경호는 다시금 재개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혁진 변호사님, 이게 뭐 경호도 전면 중단됐는데 오늘 또 때마침 내란 수기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뭐 주기현 판사도 좀 뭐 출정 거부냐라고 묻기도 했는데 뭐 사유가 있어서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겁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일단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그 새벽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정식으로 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재판에 나갈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출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으로서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 좀 속도를 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내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평양에 무인기 보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이 외환 혐의에 꽤 집중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환 혐의가 형법에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외환 혐의라는 것은 외국 또 적과 통모해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 이게 이제 외환 혐의거든요. 외환 유치죄 뭐 등등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달에 북한에 이제 지금 무인기를 보낸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합법화하려고 했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특히 외환죄 같은 경우는 통모했다, 즉 북한과 뭔가 이 합의해서 했다는 그런 어떤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 별로 그런 것은 없어 보여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 영장에도 외환 혐의를 적시 못했듯이 예. 외환 혐의는 적용하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외환은요, 성공했다면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그만큼 엄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외환 혐의보다는 결국 이제 본인이 국회에 대한 어떤 영향력 행사, 예. 즉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왜 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2차로 그냥 계엄을 해제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혐의들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 같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혐의 뭐 이런 것도 아마 특검이 앞으로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립무원을 호소했지만 다시 구속이 됐고 국무위원조차 제 살 길 찾아서 갔다라는 얘기까지 바로 직전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파장 얘기까지 오늘 저희 뉴스탑10이 선정하고 뽑은 1위였습니다.